저는 술을 못 타거든요. 글쎄요, 이제 젊은 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좀 다르지만 저 때는 술 못 타는 게 무슨 죄인처럼 취급받는 면이 있었어요. 술을 못 마시면 요즘 누가 그러던데 뭐 하남자 같고 말이죠. 이제 그 논쟁은 좀 웃었어요. 상남자, 하남자. 그런 시대 지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좀 그런 식의 비하를 받기도 했고, 제가 술을 못 먹는다는 것을 마치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죠. 지금은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저는 다시 태어나면 내가 술을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모르잖아요. 항상 몸이 안 받으니까. 예전에 신의 물방울이라고 만화책 유명한 적이 있었죠. 거기 나오는 게 라벨들 있잖아요. 당시 와인이 유행할 때 5대 샤또로서 무슨 뭐 페트리스는 5대 샤또보다 더 위지만 뭐 샤또 마고니 이런 얘기들 라벨 보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샤또 무똥 로실즈 같은 경우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가지고 라벨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꽤 만화가 유행할 때 즐겼던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술은 못 먹으니까 그게 그 맛을 느끼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영역이 있다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할 때 초반에 술을 좀 폭력적으로 먹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못 하는데 폭탄주를 하잖아요. 당시 이제 검사장이 이렇게, 제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주면서 한시버거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 그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먹고 토하고 이런 거 반복했는데 제가 굉장히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나는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뭐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러 왔나라고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검사할 때는 좀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아예 안 받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꺼내야 하는 그런 거예요. 괴롭거든요. 그거 해보신 분은 알죠. 목에서 피가 나기도 그러죠. 아예 어느 순간은 난 안 먹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대신 물이나 콜라를 대신 남들 할 때 먹었죠. 요즘에 뭐 그것도 잘 안 합니다. 뭐 그거는 남이 좋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중앙지원에 근무할 때 우리 부부장님께서 뭐 당시 검사장한테 잘 보이고 시켰겠죠. 그리고 저는 초임급 검사였으니까 그때 오늘은 좀 마셔달라고 되게 저한테 부탁했어요.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좀 거의 뭐 사정하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실 있잖아요, 실을 가지고 이제 이빨 뺄 때 하듯이 이렇게 고리를 해서 어금니 같은 데 걸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입에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 자체가 폭탄주 같은 걸 마시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 이렇게 꺼내는 식으로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뱉어진다는 거죠. 뭐 그걸 제가 그날 몇 번 했는데, 제가 딱 그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의 에너지와 인생 에너지 이렇게 쓰는 게 나는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근무 시간 중에만 국가에 충성하겠다, 이런 거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누가 주던 간에 그렇게 안 받았죠. 제가 이제 아예 주는 술을 안 받는 걸로 알려지고 하니까 저를 그런 거 가지고 좀 씹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점점 이 검찰 내에서 자리를 잡고 뭐 이러면서는 뭐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 이렇게 돼 온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원칙은 지켰어요. 제 후배가 주는 술도 안 받지만 장관, 차관, 검찰총장이 주는 술도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처럼 술을 안 먹는데 높은 사람이 주는 술만 충성하듯이 바라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좀 무섭다고 봤고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이제 차관이었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약간 취한 상태니까, 그분도 좋은 분이었는데 내가 주는 술도 안 먹나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저는 누가 줘도 안 먹는다. 제가 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쎄해졌던 적이 있어요. 너무 술 얘기를 많이 했네. 술 못 먹는 사람이 술 얘기를 많이 하면 재미없는데. 저번에 고민 상담 드릴 때 극우 유튜브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었지만 대표님께 고민 사연에 채택되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며 제 마음을 전했고 4개월 만에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개떡보도 못한 찌라시 수준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 끊고 극우 채널은 구독 취소하셨습니다. 대신 한동훈님다를 구독해드렸어요. 정치는 정치예요. 부모님하고는 잘 지내십시오. 다만 부모님께서 이렇게 극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중독되시거나 하는 거는 그 부모님들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좀 안 좋은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득드려서 좋은 관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화내신다 그러면 관계를 틀어지게 하면서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정치를 잘해서 다른 지지자들을 더 많이 구하고 청할 테니 부모님들은 또 그러시면 저를 비하하게 놔두셔도 됩니다. 제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걸 또 그 부모님들도 보셔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충청도 분이시라고 생각났는데, 저도 충청도 청주에 오래 살았잖아요. 이거 아세요, 이 노래?
조영남 씨가 부른 76년도에 불렀던 내 고향 충청도라는 노래 참 정말 잘하는 가수죠. 근데 이 노래가 외국곡의 번안곡이에요. 이 곡의 원래 곡은요,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게 뭐 자니 캐시도 불렀고, 올리비아 뉴슨 전 할게요. Banks of Ohio.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번안곡을 갑자기 틀어둔 이유가, 이 가사가 조영남 씨 곡은 내 고향은 충청도다 뭐 이런 서정적인 노래잖아요. Don't you murder me. 날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For eternity. 나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하이오 강에 어떤 여자가 자기 연인을 데려갑니다. 거기서 칼로 자기 연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 강에 버려두고 와요. 이유는 I killed the only man I love. 나를 신부로 맞이하지 않게 하다가 거절했기 때문에 널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돌아올 때 아유 하느님 내가 도대체 뭔 일을 한 걸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2024년에 저도 이 계엄을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치는 중요합니다. 정치가 과연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정치가 과연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버락 오바마가 했던 얘기인데요, 정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정치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또 다른 전통이 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로 결집돼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힘과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풀어내는 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결국은 시대를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뭐 오바마의 생각이 그런 거였는데 뭐 제 기억은 대략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착한 게 좋은 거지만 감정이 너무 무균처리 같은 느낌? 그래서 답답하고 솔직히 만나는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외적인 모습이 정말 제 이상형이고요. 자랑하시는 거네 이거. 오래 만나셨나요? 오래 만나셨는데도 이렇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처음에 좀 꼬시고 잘 보이려고 할 때는 되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관계가 트이고 어떤 주변에 있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면 자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한테 맹목적으로 착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계신 거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특히 착한 거 있잖아요. 이거 귀하게 여기고 이분한테 잘하시라는 말씀 드려요. 착하니까 오히려 착한 사람한테는 좀 막하게 되잖아요. 그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이나 주택과 관련된 대출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시장주의 기본 법칙을 존중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얼마 이상 안 돼 이렇게 가면, 아니 그 정도 되는 액수로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집값의 수준을 잡겠다는 어떤 공익적 사회적인 목표, 중요한 목표긴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개인의 어떤 인생 계획이라든가 그 가정의 경제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면 안 되거든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의 규제에 피해를 받거나 부담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그게 일부의 어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든다? 그런 거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그 큰 틀에서 재건축 정책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느 순간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얼음 하면서 대출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한화 이글스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게 뭔 쓸데없는 고민인가 싶으시겠지만 너무 긴 시간 고통받아온 대전 충청인들에게 올해 한화 이글스의 선전이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또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릴까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이 롯데 팬이신 게 아직도 눈물 나고 황당해요. 아니 어떻게 진상 롯데를 좋아하실 수가. 한번 충청인은 영원한 충청인이죠. 한화 팬으로 오세요. 제가 뭐 충청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한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저는 롯데 팬입니다. 롯데나 한화나 사실 흘러온 과정들을 보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서로 뭐 한화 이글스 잘하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 이때 그냥 즐기십시오. 전반기 이제 1위 하셨던데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롯데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팬들은 롯데 야구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롯데 야구는 참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게 참 볼 때마다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부상 갈매기 부르고 그런 맛이 있습니다. 한화 좀 부럽긴 합니다. 보통 청첩장 같은 거, 부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오잖아요. 근데 참 다 가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원칙은 있어요. 결혼식 청첩에는 좀 덜 가고 화환이라든가 뭐 이렇게는 하는데 부고나 장례식장에는 가급적이면 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 결혼식 때 누가 왔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고맙긴 하지만 입장 바꿔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가서 직접 축하해야 되는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어차피 대단히 즐거운 인생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그때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왔던 분, 근데 뭐 그 위로라는 게 좀 의례적인 위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얼굴과 표정, 말했던 게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럴 때는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모두가 그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할 때도 이런 제언과 말씀이 있으셨죠. 제가 지향하는 국가는 복지국가입니다. 어떤 기업만 잘 되고 낙수 효과가 있을 테니까 기업 잘 되고 성장만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더 힘든 사람의 짐을 나눠 갖는 것도 본질적인 요소이거든요. 기본적인 복지를 중산층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재산 상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회가 함께 그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의무에 대한 것이에요. 이건 중요한 복지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 해당 사항이라든가 이 혜택에 관한 범위를 넓히는 것 포함해가지고 현실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더 준비하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뭐 저에 대해서 좀 공격하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하는 데다가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계엄과 관련한 그 이후 상황이라든가 이런 너무 잘못한 게 많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계엄을 민주당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막았다.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 20명 가까운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보좌진들,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엄을 저지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은 기본은 그거다. 계엄을 옹호하고 계몽령을 얘기하고 탄핵을 반대한 그것이 국민의힘의 진짜 정신이 아니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계엄이라는 큰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우리한테 돌아올 고통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면서도 탄핵으로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신, 그것이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이니 무슨 뭐 보조금을 어떻게 하는 그런 거를 민주당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찬대 대표가 뭐 저를 비아냥하듯이 아니 제가 선택지가 없었다,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미 헌재에서 전혀 말 안 되는 얘기라는 걸 결정 난 부분도 있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계엄 선포 당시 저에게 선택지가 없었지 않느냐라는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고 달리 저에게도 즉시 목숨 걸고 계엄 해제하러 국회에 달려가고 가장 먼저 계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는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처럼 숲속에 숨어 있는다든가 김민석 총리처럼 집에서 자고 있는 것 같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제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 당 전체의 정신을 도매금으로 폄훼하고 연좌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막아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본인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거기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 후보한테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공격해서 자기들 지지층을 집결시키고 어그로를 끌어보려는 것 같은데요. 박찬대 대표는 이렇게 행사 같은 데서 마주치면 굉장히 젠틀하시고 친절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제목이 Summer's Almost Gone, 여름은 거의 끝났다 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도어즈의 곡이에요. 아주 유명한 곡은 아닌데 도어즈 곡이 음악이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게 이 밴드 구성이 독특해요. 이 밴드는 베이스 기타가 없습니다. 레이 만자이라는 아주 잘 치는 키보디스트가 그것까지도 커버하는데요. 거신의 서머타임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서머타임 버전이 있는데 이 곡 버전 중에서 저는 이걸 좋아해요. 이건 제니스 조플린인데요. 노래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만행을 했거든요. 오늘 축구를 했네요. 제가 몰랐는데 축구 이겼네. 근데 홍콩이에요? 홍콩인데 2대0밖에 안 됐나? 어쨌든 축구도